불법적 공무원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끌려가지 않겠다. 자제하지 않겠다. 외치는 일단락됐다. 내치의 그립을 강하게 잡겠다. 이번에 대통령이 오자마자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네. 그 내용도 이제 전해드릴 텐데요. 자, 그거부터 바로 가죠. 뭐 기사가 지금 막 뜨고 있는데 뉴스원입니다. 네, 이 대통령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 퇴장 감찰 법관 인신공격 수사도 두 가지 메시지가 나왔군요. 자, 서울신문도 볼까요? 네, 이 대통령 사법부 인신공격 검사 집단 퇴정 엄정한 감찰 수사 지시. 사법부 인신공격은 최근에 그 이하상인가 진격의 변호사들 그 친구들이 뭐 이놈 저놈 뭐 이 새끼 저 새끼 했던 바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감치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대통령이 이래서는 이 사법 시스템이 붕괴되겠다라고 네. 하는 각별한 위기의식에 입각해서 지시한 것 같은데 검사 집단 퇴정. 자, 그 실제로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조금 전에 끝난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을 한번 직접 여러분들 짧으니까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사법 모독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어 이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우려와 유감.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며 네.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셉니다. 자, 요거를 제가 조금 전에 받아쳤어요. 이제 30년 기자질을 하다 보니까 손이 이제 안 움직여. 그래서 아이고, 네. 옛날에는 막 토시까지 막 정확하게 여러분들 TV에 보시면 기자들 막 움직이잖아요, 손이. 요새는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오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통이라고 보통 해요. 대통령 죄송합니다. 빨리 쓰신 거죠. 죄송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한번 읽어주실래요? 지시. 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 법관 상대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음. 네, 자, 강한 우려와 유감 두 사안에 대해서 하나는 이 변호사들의 노골적 인신공격. 여기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진격의 변호사들인가 뭐 하는 이상한 선수들 관련해서 재판 방해. 네. 그리고 검사들의 재판 방해. 그러니까 요거를 재판 방해 행위라고 명토 박았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검사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수사검사 셋이랑 공판검사 하나입니다. 얘들이 뭐를 했냐면 재판 준비 기일이 쭉 진행이 됐고 무려 5일 동안 국민참여재판 기일이 잡혀 있어 이미. 네. 12월 달에. 근데 얘들은 최대한 이거 시간 끌어가지고 정치적으로 으쌰으쌰 하고 싶었던 거야. 수원지검 애들이. 그래가지고 무려 교도관 등 42명인가? 한 50명 가까운 사람들을 증인 신청을 한 거예요. 이게 저 같은 경우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봤습니다만 네. 국민참여재판은 아무리 길어도 1박 2일 정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을 무작위로 추첨해가지고 배심원단으로 앉히기 때문에 이분들을 5일씩이나 붙잡아 둔다는 게 사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건강한 상식인들은 배심원에 응하지 못해. 그러니까 사실상 재판을 교란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더기 증인 신청을 했는데 당연히 재판부가 그럴 필요 없이 그날 그 쌍방울 직원 그 술이랑 안주 배달했다라고 지목된 선수, 그 다음에 당일 근무했던 교도관에 대해서 대표성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인정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랬더니만 갑자기 항의하고 일어나 버렸죠. 집단으로 다. 그래서 이게 아니 나 금시 초문입니다. 네. 그 별일이 다 있네. 네. 아예 다 집단으로 퇴정을 해버렸다고 나가버렸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기 법적으로는 제가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공판 유지 의무라는 게 있는데 3명은 뭐 솔직히 모르겠어. 근데 네. 공판 담당 검사까지 나간 거예요. 네. 기소 검사, 수사 검사 외에도 네. 미친 자들이지. 집단으로 이게 저도 처음 보는 경우라. 그러니까 이번 그 내란 이후에 네. 사실 처음 있는 일이 워낙 많아가지고 저도 법원 검찰 출입기자 오래 했습니다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좀 애로가 있습니다. 예. 저도 처음 겪는 일에 방송 직전에 사실 변호사한테 좀 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래요? 뭐가 문제냐. 당연히 이제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일 지금 텐데. 대통령은 재판 방해 행위라고 네. 적시를 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대통령실, 뭐 민정실에서 법무 검토가 끝난 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판을 이렇게 제대로 유지하는 거는 검사의 의무이고 의문이지. 검찰청법이라든지 뭐 윤리강령 뭐 여러 가지 게 다 해당이 공무원법도 되는데 그렇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은 기소의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음. 공판을 끝까지 잘 유지를 해서 이 피고인에게 뭐 유리한 증거든 불리한 증거든 다 확인을 해서 공판을 끝까지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나 안 해버려 이러고 그냥 판사한테 항의하고 떠나버린 거. 이런 화토 거는 치다가 친구랑 화토 치다가 그냥 그 담요 엎어버리고 나간 거야. 그렇죠. 어? 이상호 선배님이 MBC 뭐 뉴스 앵커를 하다가 나 이 기사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갑자기 한 30분 지나가다 가버렸으면 방송 사고 나는 거죠. 당연히 기자로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큰일 나는 건데. 그러면 검사는 왜?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해고입니다. 해고. 네. 이거 뭐 다른 징계가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이 그 벌어지는 정확한 겁니다. 해고 사항이 발생한 네. 건데 대통령이 사실 G20이랑 이제 중동 국가 연쇄 순방을 하고 엄청나게 피곤한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7박 10일 일정 그리고 실제로 공식 일정 외에 그 라포 형성을 통한 소위 말하는 탑다운 다이렉트 그 협상이 상당히 유용한 뭐 사회주의 국가나 또 권위주의 국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실제 정해져 있는 것 외에 별도의 그런 사실은 그 뭐랄까요? 교우 뭐 만찬 이후의 네. 회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피곤한 상태인데 대통령이 봤을 때 이거 안 되겠어. 그러니까 첫 메시지가 이거였다라는 첫 게, 메시지예요. 야, 이거는 작정하고 한마디 하신 거네요. 원래 내일 오전까지는 뭐 국내 현안이 좀 산적해 있습니다만 공식 일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 전에 강기정 대변인이 4시에 뭐 브리핑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뭔가 저도 이제 실시간으로 체크해 봤는데 대통령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더 이상 이런 불법적 공무원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끌려가지 않겠다. 자제하지 않겠다. 다른 하나는 이제 외치는 일단락됐다. 네. 내가 내치의 그립을 강하게 잡겠다. 이런 두 가지 선언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청취해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 부정 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 감찰과 수사. 야, 이거는 동시에 진짜- 다 하라는 거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법무감찰과 수사 요거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까요? 아마도 검사들이니까. 이거는 뭐 공무원법 위반이나 뭐 여러 가지 꼭 공수처가 아니어도 예, 수사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경찰이 수사해도 되고. 여하튼 감찰과 예. 수사 쌍끌이로다가 너희들 엄단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인데 일단 여기서 보니까 사법질서와 헌정 부정행위라고 하는 부분에 방점이 좀 느껴지네요. 왜냐하면 지금 헌법 준수 TF를 구동하고 어제도 김민석 총리가 강한 톤으로 재차 강조했습니다마는 절대 타협 없다라고 하는 전반적인 헌정 수호와 국가 기강 강화라는 측면에서 네. 연장선상에서 아마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소위 말하면 집단 나가리, 집단 재판 방해와 관련된 우리 제가 좋아하는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의 기사인데. 네, 검찰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장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차질. 네, 교도관 42명을 줄줄이 연쇄, 줄줄이 사탕으로 증인 신청하니까 당연히 재판부가 기각하지. 그랬더니 이제 뛰쳐나간 건데 아무래도 이게 지금 보면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이 신청한다, 이제 기각한다라고 하니까 준비해온 원고를 꺼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예비적 모의가 있었네. 네. 야, 이거 공무원법 세게 걸리겠는데 모의했어, 작당해가지고 우리 시간 끌기 작전이 안 통하면 우리는 재판부 기피를 통해서 재판을 방해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설계한 뒤에 연설 입장문까지 이렇게 준비한 거야.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재판이란 걸 검찰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교도관 이게 46명 뭐 신청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수원지검의 교도관들이 지금 법무부 감찰에 어떻게 응해서 어떤 진술을 하고 있는지 모를 수가 없거든요. 네. 이거 질 수밖에 없는 재판이다라고 본인들은 생각할 것이고 이거를 그냥 아예 이 재판 자체를 어떻게든 좀 최대한 연기시키고 무력화시켜서 네 뭔가 이제 정권에 좀 힘이 빠졌을 때를 뭐 기다리면서 뒤집으려고. 예, 제 2라운드를 준비하는 게 낫겠다. 아마 이런 전략을 세운 게 아닌가. 결국은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화영 부지사를 얽어매서 재판까지 회부는 했으나 네. 재판이 실제로 진행된다면 자신들의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재판 방해 형식으로 사실 이 사안으로부터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의심되는데 당시에 요 사안 있잖아요, 지시. 네, 2023년 5월 17일 오후 6시 34분과 6시 37분 수원지검 앞 편의점에서 각각 12,100원과 1,800원이 결제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거 우리 허재현 기자도 네, 보도한 내용 같이 아닙니까? 보도했었죠. 허재현 네. 기자 단독 좀 보도인가요? 더 저희는 자세히 많이 보도. 저희는 30몇만 원 결제된 거랑 온갖 것들 다 찾아서 보도. 요게 이거 왜 중요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회유가 있었던 시점이 예, 그러니까 2023년 5월, 그러니까 3월부터 5월, 6월 그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성태의 진술도 변하고 네. 이화영 부지사도 살짝 흔들리고 했던 그 시점에 무슨 일인가가 벌어진 건데 그때 이제 음식이 공수된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금액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게 아다리가 맞는 게 1차에 6시 34분에 소주를 12,100원어치 샀어. 근데 3분 뒤에 1,800원이 추가 결제된 것이 이게 이제 완전히 딱 걸린 거지. 네. 그러니까 소주 한 병이 편의점에서 잘 몰랐는데 그냥 저 술집에서만 2,500원, 3,000원 이렇게 받는 줄 알았는데 소매가로 1,800원이래. 네. 그러니까 얘네가 페트병에다가 옮겨 담는 과정에 요만큼 빈 거야. 네. 그래가지고 3분 뒤에 추가 결제 딱 맞잖아 이게 네, 시간이. 그렇죠. 그죠? 소주를 페트병으로 준비해 오라고 하는 지시대로 이행했음이 확인되는 거야. 네. 자, 이거 말고도 막 하루에만 어떤 이제 특정 이제 고깃집에서 거의 막 8시간 넘게 한 3차례에 걸쳐서 한 3, 40만 원씩이 막 결제가 돼요. 이건 누가 봐도 회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그 것도 있어요. 업소 있잖아요. 네. 강남 그 업소를 제가 가봤어요. 아, 연어를 구매한 그 업소에서 제가 주변 취재를 통해서 결정적인 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도 좀 알려주세요. 그거 말씀드렸어요. 아, 예, 예. 네, 며칠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업소가 바로 그냥 뜨내기들이 왔다 갔다 연어 사고 초밥 사고 그런 집이 아니야. 어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도? 맞습니다. 어도. 예. 그 집이 굉장히 유명한 집. 쌍방울 그 수괴들이 대놓고 술 마시는 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거래처에서 지네 먹던 거를 보통 사오라고 그러지. 내가 그냥 오가다가 그냥 길거리 아무 데서나 사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지시와 이행 관계가 맞춰지는 구도다. 그러니까 재판 진행이 되면 지들은 불리한 거야. 불리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교도관들이 뭐라고 진술하고 있는지 대충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수원구치소가 검찰 쪽의 입장에서 그 교도관들이 말을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만 4-5명 이상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검찰이 모를 리가 없죠. 사실 공직사회라는 게 이게 권력의 무게추가 이렇게 확실하게 넘어가는
가르마가 딱 타지는 걸 확인하는 순간 진실의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진실을 은폐했던 자들에게는 지옥의 문이 또 열리는 것이고요.